안녕하세요. 디아니와 엄마의 그림의 디아니 엄마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그림책 보는 것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아름다운 그림이 가득한 동화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주말이나 방학 동안이면 오후를 내내 도서관에서 보내곤 했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도 예쁜 동화책에 콜을 받고 세상 모르게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서관 사서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너 중학생 아니니? 중학생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어른 열람실로 가야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런 필요 없는 구분은 없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중학생이던 90년대 여름에는 이런 식의 불친절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읽던 책을 중간에 놓아두고 지금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집에 왔을 텐데 그때는 제가 좀 순진했던지 곧이곧대로 어른 열람실에 들어갔답니다. 뭔가 밝고 알록달록하고 내 키보다도 작은 책꽂이에 진열된 들쑥날쑥한 책들이 있었던 어린이용 열람실에 비해서 어른 열람실은 어둡고 높은 책꽂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좁은 미로 안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요. 어떤 책을 봐야 할지 한참을 헤매며 두리번거리던 저의 눈 안에 들어온 책은 시멘트 가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 책은 이안 맥큐언이라는 작가의 초기 작품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때 이 작가를 몰랐고요. 시멘트 가든이라는 제목이 마치 시크릿 가든처럼 느껴져서 어두운 어른 열람실의 분위기에 주눅든 채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동화책만을 즐겨보던 중학생 아이에게 시멘트 가든은 너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이안 맥큐언이라는 작가의 작가로서의 가치 있는 역량은 배제하고 말이죠. 처음으로 알게 된 근기 없는 무질서의 세계 이야기를 무섭지만 강한 호기심에 숨도 못 쉬고 읽어내려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근친상간이 묘사된 부분을 읽을 적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실제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책을 다 마저 읽지 못하고 놀란 가슴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도서관을 향했던 길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달랐죠. 저는 이날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순수 같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 도서관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의 어른 열람실은 그닥 저에게 반가운 공간은 아니에요. 어른 열람실에 들어간 것도 시멘트 가든이라는 책을 고른 것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도 꽤 많은 분량을 읽은 것도 모두 저의 선택이었지만 어쩌면 보호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저를 내몬 것은 어린이 열람실의 사서가 아닐까요? 어린이를 위한 혹은 청소년을 위한 영상물에 대한 보호는 눈에 띄게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도서물에 대한 보호는 너무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과 가는 도서관을 보면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그리고 8세 이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는 책도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이제는 한국에도 이런 보호장치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불현듯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겪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의도치 않게 잃어버리는 것들 중에서 가족을 잃은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요? 감히 가족을 잃은 아픔의 무게에 제가 겪은 일을 저울질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규명하는 일에 앞서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뉴스를 접하고 후속 기사를 보면서 다만 바보처럼 일러주는 대로 놀라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에 그냥 멍청하게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때 중학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침울한 분위기에 괜시리 이런 이야기를 보태서 우울함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실감에 혹은 무력감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 조금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고 위로하는 방식도 너무 서툰 사람의 이야기일 테지만요.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이렇게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위로가 되듯 고백하자면 저도 저의 참 개인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